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주현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흡연자에 대한 뉴스기사 분석을 하였는데 이렇게 같이 공유할 기회를 주신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게 좀 어색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기대됩니다. 실시간 발표가 아니어서 질문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화면 공유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관련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오래 갈지 또 이렇게 마스크가 거의 일상이 될지 몰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1월 12일 WHO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그날 기준으로 해서 약 5,100만 명 정도 감염이 됐고 또 약 12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라별로 1차 유행을 지나서 2차, 3차 유행이 도래한 곳도 있고요. 셧다운을 하거나 통행 금지를 하거나 국경을 막거나 하면서 전 세계가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죠. 대증 치료로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 승인돼서 사용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화이자랑 모더나가 예방률이 90%가 넘는 백신 개발이 막바지라고 발표를 해서 아마 조만간 백신을 공급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 11월 1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인데요. 색깔 탓도 있겠지만 미 대륙과 유럽 상황이 지금 다른 곳보다 매우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보고되는 미국인데요. 뉴욕타임즈 11월 13일자 자료입니다. 약 1,000만 명 감염됐고 24만 명이 사망을 해서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뒤를 이어서 인도, 브라질 등이 피해를 많이 본 나라에 속합니다. 11월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19 총 확진자랑 총 사망자 수의 5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초기에는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행했지만 이후에 유럽발 감염자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요. 또 대다수 국민들이 사실 마스크에 많이 무관심했습니다. 대통령도 안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태 초기인 봄에는 뉴욕, 보스턴 등 동북부 피해가 엄청났고 또 이게 안정되면서 6월부터는 휴스턴, 마이애미 등 남부 피해가 커져서 사실상 전 국토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뉴욕타임즈 기사는 5월 24일자인데요. 이때는 사망자가 약 10만 명 정도 될 때였고 이 중에 1,000명에 대한 이름을 부고를 아예 전면 특집으로 냈던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그리고서 10월에 이제 트럼프도 대선 이제 유세 활동 중에 영부인과 같이 코로나에 걸렸고 결국 11월 들어서면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또 찍으면서 미국도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누적 확진자가 약 2만 8천 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492명입니다. 잠잠한 듯 하다가 몇 번의 집단 감염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평균 사망률은 3%대인데요. 우리나라는 남성이 1.95%, 여성이 1.54%로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아마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건 아마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흡연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5월 11일 WHO에서 담배 사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담배 사용은 코로나19의 위험 요소이고 호흡기 질환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전부터 사실 담배는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암,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질병과 많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는 특히나 주로 폐를 공격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흡연은 폐 기능을 손상시켜서 인체가 코로나와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WHO는 그래서 담배 사용과 니코틴 사용, 코로나19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연구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 전화나 모바일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 니코틴 대체 요법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해서 즉시 금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금연을 하면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까지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분도 안 돼서 심박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또 12시간이 지나면 혈류 내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고, 2주에서 12주 안에 순환이 좋아지고 폐 기능이 증가하고요. 또 1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면 기침과 호흡 곤란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금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담배를 피려면 입술에 손을 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폐기능 손상돼가지고 중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오늘 그만두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국내 연구 결과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4월 4일에 흡연자를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담배 연기나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서 세포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용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뇨나 뇌졸중, 이런 기저질환자나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그러므로 금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또 같은 말 반복인데, 흡연자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꼭 금연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수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의 대부분은 비정형 형태가 많습니다. 즉 텍스트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걸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도 정리도 안 되고, 정리가 되긴 된 것 같은데 또 모호하기도 하고요. 주제어를 검색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찾는 과정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지식이나 결과를 도출해내는 많은 방법 중에서 본 연구는 파이썬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이라는 건 방대한 문서를 토픽이라는 추상적인 무엇인가로 요약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 토픽이란 단어의 묶음인데요. 다만 기계니까 이것은 무슨 토픽입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해주진 않아요. 그저 그 단어의 묶음을 제시할 뿐인데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산미, 바디감, 스타벅스 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네, 그건 커피에 관한 얘기인 거죠. 워낙 방대한 문서를 분석하니까 특정 조건을 주지 않으면 결과가 매번 달라집니다. 무작위 랜덤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픽 모델링의 개념을 간단히 보면은 일단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를 각각의 무작위 토픽에 배정합니다. 각 단어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게 잘 배정이 되었는지를 가늠해 봅니다. 가늠하는 단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단어가 각각 맞는 토픽에 배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단어가 맞는 토픽에 배정되었음을 검증합니다. 만약에 이때 잘못 배정됐으면 가장 적절한 토픽으로 소속을 바꿔주고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확률 이론에 기반하다 보니까 매번 결과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모델은 모두 최초로 주어진 무작위 토픽에서 텍스트를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학습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초기에 배정한 무작위 토픽이 다르면 그 최종 결과도 다른 거죠. 토픽 모델을 비교하면서 대상 텍스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또 한두 개의 토픽으로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비카인즈를 활용하였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대 공공뉴스 아카이브고요. 최근에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미디어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높았고 또 미디어 이용 콘텐츠 유형별로 조사를 했더니 뉴스가 69%로 가장 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저도 핸드폰 중독이 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뉴스 검색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국외 사례도 있는데요. 트위터 콘텐츠 분석을 하면 의료 전문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중독에 대해서 대중의 우려를 이제 식별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절한 건강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 마이닝 연구 결과가 보다 포괄적인 어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 분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를 통해서 대규모 대중을 위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고 정책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트위터에서 액상 담배에 대한 트윗을 분석한 건데요.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홍보, 향유, 주스 구성, 대마초 이런 내용입니다. 금연은 전체 트윗의 0.57%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트위터에 규제 제한이 없는 한 비흡연자나 청소년 사이에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응 메시지 캠페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네, 본 연구의 결과인데요. 그럼 과연 적절한 토픽 수란 몇 개일까요? 이런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토픽에서의 동그라미 크기는 토픽이 전체 텍스트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토픽이 한 문서에 자주 함께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는데요. 알고자 하는 바의 그림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키워드를 찾고 상위 토픽 주제를 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합니다. 즉 연구자의 영역인데요. 토픽 간 유사성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서 모델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동그라미 5개, 이 동그라미의 크기, 이게 토픽들이 얼마나 텍스트에 비중 있게 나타나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동그라미에 숫자가 써 있는데 이걸 하나 클릭하면 오른쪽 막대 그래프의 단어들 중에서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 수를 2개에서 20개 사이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모델링을 실시해서 가장 코헤런스 점수가 높은 토픽 수를 정했습니다. 이 코헤런스 점수라는 건 이 단어 옆에 있는 소수점 7자리 숫자, 6자리 숫자인가요? 예, 이 숫자를 말하는데 이 점수는 주제의 일관성을 측정합니다. 해당 토픽 모델이 모델링이 잘 되었을수록 한 주제 안에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많이 모여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위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면 실제로 해당 주제가 의미론적으로 일치하는 단어들끼리 모여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토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또 높을수록 의미론적인 일관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모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연구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뉴스 기사를 분석한 건데 그 기사 중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흡연자를 중심으로 5개 키워드와 언어별 점유율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5개 토픽이 추출이 됐고요. 각 토픽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5개 토픽에 대해서 추가 확진자 발생, 바이러스 감염, 담배와 중증 환자 발생, 그리고 담배와 감염 가능성, 흡연자 확진 검사의 토픽명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즉 10개월 동안의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흡연으로 인해 중증 환자가 늘어나며 이를 위해서 담배와 코로나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이런 걸 밝히는 방식은 아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세부 분석이나 추가 해석을 위해서 반복해서 분석을 하면 결국 큰 정책적인 함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흡연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흡연자의 몸이 질병과 싸우는 걸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흡연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6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애틀랜타 6개 메트로폴리탄 병원과 관련 외래 진료소에 입원한 220명과 비입원한 코비드 환자 311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요. 고령이거나 흑인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보험이 없거나 남성이거나 흡연을 했거나 아니면 비만이 있거나 이런 여러 건강 위험 요소들이 입원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흡연의 위험비가 2.3으로 이 얘기는 결국 담배를 피는 사람이 2.3배 더 입원할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입원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강조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마스크가 외출 시 이제 필수 아이템이 됐죠. 마스크를 안 가져왔으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챙겨오고 막 그러는데요. 마스크를 벗어야지만 흡연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늘 쓰고 있으니까 흡연할 때 아마 흡연자들은 많이 불편할 겁니다. 사실은 이 흡연을 하는 동작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동작과 완벽하게 겹치거든요. 물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혹은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과 모임을 할 수도 없거나 외출에 제약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자주 흡연을 하고 싶어지고 또 심지어 건물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전자담배를 피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 등교가 늘었지만 뭐 부모가 만약에 계속 회사에 나가야 되면 장시간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학업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친구들은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 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담배 회사의 마케팅은 점점 진보하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이제 국가 금연 서비스는 대면으로 하던 어떤 고전적인 방법이 이제 더 이상은 받기가 힘드니까 흡연자의 금연 의지도 더욱 중요해지고 또 이런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을 혼자서 금연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좀 더 맞춤형, 좀 더 필요한 그런 금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연 상담 전화나 국가 금연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길 바라고 또 효과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길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키워드 분석 및 토픽 모델링 적용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고위험군과 흡연자 이슈를 도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서로부터 토픽을 역추적하는 토픽 모델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해석까지 가능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개선 방안 수립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